Since 1989, you're listening to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넷플릭스 사상 최고 히트작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넷플릭스 9부작 드라마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이 어두운 미래상을 뜻하는 디스토피아적 히트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세계를 실감나는 허구로 그려내는 방식으로 현실을 비판한다는 것이 이 신문의 진단인데요. 10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영화 미나리에 이어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문화평론가 문선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9부작 다 보셨어요? 네, 다 봤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최영호 부회장님 싫어하실 텐데 그냥 그 하루에 다 봤거든요. 하루에 다 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주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 제작을 해서 그렇죠. 나오니까 그냥 날 잡고 사실은 그리고 그게 언제 개봉되는지를 미리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표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케줄이 떠서 오케이 그날은 날 잡고 보자 해서 봤죠. 네. 근데 9부작이어서 다행했었어요. 15부작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9부작인데 네네. 한 편 끝날 때마다 아이고 다음 거 빨리 봐야지 이런 느낌이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이고 뭐 어차피 봐줘야 되는가 보자 사실 이런 느낌이셨어요? 그 한 6부 정도까지는 정말 이거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궁금해서 정말 긴장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많이 봤었고 한 6부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긴장이 좀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즐겁게 봤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표정이 너무나 재밌으세요.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아요? 잔인하죠. 사실 그 1편에서 게임이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놀이할 때 뭐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게임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이들 말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죽었다라는 게 게임에서 빠지는 거지 실제로 그 삶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던 거고 등장 인물들도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움직이면 그냥 총을 쏴서 죽이더라고요. 상상을 그게 못했죠. 처음에는 네. 그냥 초는 쏘을 척하고 뭐 나는 맞았으니까 죽었다 이런 걸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총을 쏘고 진짜 사람을 죽이는데 맞습니다. 첫 번부터 저는 조금 쇼크였어요. 사실 조금 쇼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 포함해서 보통 게임에서 지게 되면 아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아웃이 말 그대로 한국에서 너 죽었어라고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표현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 게 그 영화, 그러니까 첫 편의 에피소드에서 사전에 계약을 하거나 게임을 설명할 때 설명됐던 규약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캐릭터들 영화에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이제 관객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서사가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드라마가 네. 재미있으셔서 재미가 있어서 그냥 보신 겁니까? 아니면은 야, 그 예술성으로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신 겁니까? 사실 만감이 교차해 있었어요. 만감이 교차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걸 볼 때 저희들이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스토리도 보고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라는 것도 보고 또 하나는
제작적인 방식에 있어서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얼마나 잘 완성도가 높게끔 작품 하나가 만들어졌는지도 보는 거고 네네. 또는 이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사회에 일으킬 반향 같은 건 또 무엇인지도 보게 되는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도로 보게 되죠. 음. 그랬을 때 이 다각도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평가들 예를 들어서 한 작품을 볼 때 완성도도 뛰어나고 메시지도 너무나 훌륭하고 그리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에다가 연출력도 뛰어나고 배우 연기도 뛰어났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흥미 위주로 봤을 때는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구나 빨려 들어가는 거구나 공감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볼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만감이 교차했다는 걸 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좋은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쁜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워낙 좋은 시들어. 얘기부터 한번 오케이, 해보십시다. 좋은 얘기부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영호 부회장님이 허락을 받고 좋은 얘기부터 좋은 시작을 얘기. 하자면 스토리의 구성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요. 근데 예상을 못했던 내용들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국가에서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커믹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일본에는 만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허. 있었어요. 하지만 이 등장 인물들이 좀 쇼킹했던 게 뭐냐면 이 게임에 대해서 본인 선택했지만 선택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또 다른 선택과 선택이 계속 스토리상으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잘 구성이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세트라든지 그런 구성들 봤을 때 최영호 부장님 되게 놀라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놀랐어요. 그 네. 세트 같은 거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예술 작품으로 이제 작품 하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유아적이거든요. 근데 그 컨셉 자체가 놀이라는 거, 게임이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세트 구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네, 총천연색, 파스텔 색감, 뭐 분홍색 이런 맞아요. 것들이 완전히 도배를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거부감 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건 대단하게 작품에 있어서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고요. 저는 특히 그 야외 장면에서 네. 그 이게 하늘 같은 것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만든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꼭 옛날에 왜 트루먼 쇼라는 영화 맞습니다. 네.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전체 짐 도시 캐리. 자체를. 전체가 이 왜 스튜디오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거를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맞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를 했어요. 들어서 굉장히 이 작품에서 그 프로덕션 디자인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유아적이고 유치한 그런 색감들과 그런 그 세트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가장 잔인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음악도 보시면은 나오는 음악들이 네. 사람이 죽어가는 거라든지 어. 아니면 누군가를 배신해야 되는지 밟고 올라서는 그런 장면 아주 극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에 있어서 쓰이는 이 음악들을 보시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반전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런 감정들을 다 뒤엎어내는 속에서 나타난 효과들, 낯설음들 이런 게 이제 작품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네. 굉장히 현명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죠. 네. 뭐 배우들 연기도 되게 신선했고요. 네, 왜냐하면 네, 새로운 등장 인물들들 우리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대사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네.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그리고 그 등장 인물들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건 아닌데 또 이제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좀 이제 뭐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긴 하는데 어찌됐건 꼭 비판적인 거 우리 잠시 후에 좀 얘기하고. 어쨌든 완성도 면에서는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는 그야말로 팝 컬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앤디 워홀의 작품들 그야말로 작품을 희화한 것들 네, 네. 이제 뭐 그런 걸 키치적인 취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잘 다루어져 있다. 근데 그거를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적이고 낯설음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봤을 때는 그냥 완성도 높고 네. 고민을 많이 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감독의 연출 면에서는 어땠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좋은 부분은 일단은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구부작이긴 하지만 그리고 게임마다 사실은 쉬운 부분은 뭐냐면 게임마다 챕터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마다 새로운 셋업을 하는 다시 리셋을 하는 그런 연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마라톤으로 한 편에서 모든 거를 기승전결을 갖춰 나가는 구조보다는 오히려 다시 리셋하고 등장인물 빼내고 새로운 게임을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점 중에 하나죠. 연출력에 있어서도 되게 디테일한 면이라든지 섬세하게 하는 거 좋은 점만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준 평균 이상의 수준의 그 작품 연출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감독이 황동혁이라는 감독이죠. 네네. 이분하고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 작품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좀 스케일이 컸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자기로서는 정말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감사한 했는데 일이겠죠.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셋업을 해오고 뭔가 그러한 느낌은 제가 받았어요. 제가 황동혁 감독님하고 실제로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작품을 뭐 10년을 고민했다 하더라도 사실 10년 동안 내내 그 작품만을 고민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저희들도 이제 넣어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한번 가끔가다 생각나면 들여다보고 집중할 때 또 몰입해가 작품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이 작품만 가지고 매달렸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제작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제작이라는 게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투자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고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10년 전하고 이제 우리의 지금 10년 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정서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어떤 정서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바이벌십이라는 그 토픽은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렇죠. 뭐 그야말로 뭐 전쟁 서사에서부터 존재했던 거지만 돈을 위해서 싸우는 서바이벌십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2020년, 2021년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좀 더 피부에 정말 와닿도록 느끼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과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반감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제작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당시에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작품이거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 모든 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네. 게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네. 근데 살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갓파더도 마찬가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보통 커먼 라이프가 살기 위한 전쟁이야. 그렇죠. 매일매일 살기 위한 전쟁. 매일매일이 살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우리의 어렸을 때 놀던 게임들을 갖다 붙여서 그거를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돋보였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 물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니까 한국 사회에만 국소적인 그런 지역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부채자들이 많을까. 사실은 마음 아픈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채자라는 게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적으로 변두리 계층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서울대로 졸업해서 그 지역의 그럼요. 최고의 이제 유망했던 인물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밑바닥을 사는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인간의 군상대까지 이 모두가 다 절대절명으로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부채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라는 욕망도 있지만 사실은 다 쫓기는 사람들이에요. 쫓겨서 여기에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건데 그만큼 사회가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그게 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가정 교육이 좋았던 사람, 환경이 나빴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 들어오고 나면 그야말로 멜팅팟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에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국에서 부채의 그런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게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와 진짜 현실 세계가 사는데 이렇게 힘들구나. 그 게임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왔을까 생각을 할 때 사실 들어온 이유가 바깥 세상이 오히려 더 지옥 같기 때문에 차라리 맞습니다. 안에 들어오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들어오겠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현실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될까를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정말 천연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총을 겨눌 때 마치 우리가 꼭 이겨야지만 되기 때문에 애국심이라든 충성심 가지고 싸우진 않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지 않으면 내가 총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또 이제 집단적인 어떤 최면을 통해서 같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승리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국심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데올로기 면인 거고, 현실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안 쏘면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밖에 나가면 빚쟁이들한테 채무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몰려서 죽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지옥 같으면 오히려 오징어 게임의 그 가상 현실이 정말 현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되는 걸까. 이 메시지를 저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 흥미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래서 마음감이 교차했다라는 게 마음이 아픈 작품인 거죠. 네. 자, 오늘은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문화평론가 문선현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은 맛과 건강 모두를 투고해드리는 일식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아라도.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지난 20년간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웨스턴 병원, 특히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은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 하지만 웨스턴 병원에서 2000년도부터 실시한 연골주사 시술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 관절 치료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연골주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웨스턴 병원을 검색하세요. 213-384-1717 웨스턴과 사가 웨스턴 병원. 치매,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등 까다로운 노인성 질환. 암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리퍼가 가장 빠른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웨스턴 병원. 메디케어는 물론 PPO, HMO, 오바마케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웨스턴 병원. 더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웨스턴 병원을 검색하세요. 웨스턴과 사가 웨스턴 병원 213-384-1717 213-384-1717. 홈쇼핑월드 가을맞이 빅세일 한국산 가을 스카프 9불 99 녹용홍삼 60호 2개월분 2박스 140불에 구매 시 89불짜리 발효 천마 공짜 한국산 최고급 초극세사 이불 구매 시 박나래의 기절베개 2개 공짜 KF94 마스크도 40전에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파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여보, 우리 생명보험은 몇 살까지 커버되지? 글쎄요. 보험금은 매달 은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데 혜택도 만기도 모르고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볼 데 없나?
당신의 생명보험은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에 대한 궁금증 24년 경험의 전문가 사이먼 송에게 문의하세요. 미국 내 모든 생명보험, 롱텀 케어와 은퇴연금도 도와드립니다. 616-888-3649 616-888-3649 하늘 인슈어런스. 요즘 불경기에 많이 힘드시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계신가요? 매년 10% 이상 급성장 중인 온라인 건강식품 사업에 도전해보세요. 소자본으로 고정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OEM 회사에서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모두 도와드립니다. 213-776-2233 776-2233 카톡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권장하는 에너지, 솔라 태양광, 선택과 설치가 고민이시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솔라 회사 썬런솔라를 선택하세요. 25년 워런티는 물론 제로다운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객님들이 40에서 45%의 전기 비용을 절약하고 계십니다. 888-217-6807 지금 전화 주셔서 전기 비용을 절약하세요. 평생 오르지 않는 최저 가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88-217-6807에서 한국어로 도움받으세요. 888-217-6807 썬런솔라.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을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요.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23-734-5656 노로 562-868-0788번이에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이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이 영화가 주는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좋은 점이요? 마음 아픈 점 말씀드렸고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지금 신드롬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K 열풍으로 봤을 때 대세는 대세다라는 거죠. 이건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한국의 한국말로 되어 있고 한국에 굉장히 그런 문화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달고나 뽑기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다 경험한 거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한국 건데 한국에 이런 게 있대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수용한다라는 게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반증이 됐고 또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단계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K 열풍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생충을 비롯해서 미나리를 비롯해서 BTS라든지 이 지금 K-팝의 문화 이게 정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소프트 파워의 왕국이다까지 지금 얘기를 할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일본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굉장히 컬트라는 건 정말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추종하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 영화가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워낙에 넷플릭스에서 지금 코리안 드라마라든지 코리안 영화에 대한 팬덤이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리안 이제 봐서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알다시피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돌려서 그 사람한테 계속 정보가 가잖아요. 정보를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오징어 게임을 한다라고 정보가 와서 제가 그걸 스케줄에다 넣어놨을 정도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 실제로 한 번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서 내가 좋았다라고 별점을 준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뉴스가 많이 피드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보편 타당한 그런 취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본이라든지 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드라마였다. 그럼 저도 사실은 안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 봤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이 얘기는 듣고 언젠가 챙겨봐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첫 번째 봐야 되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았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K 문화를 좋아하시는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덤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세는 대세고 트렌드는 트렌드이고 맞아요. 막지 못하는 이제 맞아요. 그런 영역으로 그 등극을 했는데 그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아, 대단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드라마 시리즈가 안 좋은 쪽은 뭐가 있을까요? 안 좋은 쪽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지금 어떤 다른 뭐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공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동학 감독이라든지 제작진들은 계속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번뇌를 잘 담았다. 그 생존 서바이벌에 있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인간의 어떤 고민들을 담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된단 말이죠. 네. 매 해마다. 그러니까 이 관객들로부터 어떤 거를 이제 보냐면 그 다음 스토리는 뭐지? 그 다음 게임은 뭐지? 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 흥미를 드라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편을 네, 보게 네. 하는 거고 실제로 캐릭터가 느끼는 그 캐릭터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되게 전형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인간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를 하죠. 네. 결론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그렇게 되고 다 보셨을 거야. 아마 거의 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간교하고 간약하고 그 어떤 기회주의적인 면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초반에 성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그게 인간적인 배신과 반휴머니즘적인 그런 교훈을 가지고 이제 희생하게 되죠. 네. 죽어 나가게 되는 네, 거죠. 네,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 보세요. 얼마나 그 한국에 있어서 고생하고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인 약한 부분이라든지 정직한 부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또 그대로 들어가고 여자 캐릭터들은 게임에서도 사실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네, 팀을 네. 구성할 때 사람들이 노약자 그리고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여성들은 팀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일단 맞아요. 힘이 세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들 구성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들이 케미스트리가 좀 보이지만 결국엔 틀에 박힌 이제 그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좀 그렇고 게임이 끝날 때마다 이 캐릭터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의 그런 남아있는 찌꺼기들이라든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고뇌에 보다는 결국에는 그 다음 게임이 뭐지? 자, 우리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관객들도 그 소용돌이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넥스트 에피소드에 무슨 게임이 나올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저희 아이가 14살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다 끝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이걸 듣고 와서 자기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질문이 다 그거예요. 다음 게임이 뭐지? 엄마 다음 게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이 정말 흥미 위주로 이 플랫만 따라가는 거지 제작진이나 배우들이 밝힌 대로 정말 인간적인 고뇌라든지 그런 걸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사실 넷플릭스 같은 이 시리즈 드라마로서는 최고의 이 뭔가 저 소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장점을 최대한 다음표를 넓혀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작품을 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첫 번째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점점 갈수록 시시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작품이 잘 만들어져 있고 현명하다는 거는 끝에도 끝까지 보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텐션이 굉장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연출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작품성이라든지 어떤 메시지 면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명작이라고 돌려보고 그 다음 때도 또 한 번 볼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작품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반감이 되는 거죠. 발목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문선현 선생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루에 다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네. 저는
한 편 보고 나서 내가 이거 계속 봐야 되나? 그럼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뭐 회사 와도 전부 그 얘기만 하니까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봐둬야 된다라는 그럼요. 그런 어떤 네. 이 뭐랄까 좀 압박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저는 다 봤어요. 의무감에. 의무감에. 네. 그래서 저희 뭐 집사람이 재밌어요라고 할 때 이거 보지 마라고 저는 봐도 얘기를 돼. 했고 이거 안 봐도 돼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 누님이 이제 뉴욕에 살고 계신데 네. 연락이 왔길래 네. 그거 보지 마세요. 아, 라고 우리 저는 최영호 그렇게 부회장님이 그 집안의 문화 콘텐츠 게이트키퍼 다 통과를 여기서 사전 검열자시네요. 그렇게 저는 네. 이거 보지 마.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니야. 제 라고 주변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보시다가 그만 봤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 진짜 문선영 씨 이거 봐야 돼? 이거 끝까지 봐야 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당연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에 가면은 이제 이게 그 플롯이 그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끝에 가서 그 이정재가 맡았던 주인공이 이제 변화하는 갈등의 모습에 있어서도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끝에 가서 내린 결정이 이제 그 맥락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돌아왔더니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지만 이게 과연 그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게 모든가에게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벌어지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사건을 폭로하려고 하는 이제 형사와 그리고 그 복병으로 숨어져 있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었던 그 게임의 매니저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허술해요. 좀 허술해요. 네, 그리고 도대체 이게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끝맺음이 안 맞으시죠. 네, 그냥 뭐 내가 어떤 배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내주기 위해서 이거 만든 역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대체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 만약에 시즌 2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용두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부분에서 허술함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완성도 높은 작품은 그러니까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하고 달리 또 연기의 측면과 달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정들이 좀 보이기도 구멍들이 보이기도 하죠. 네. 그 뭐 마지막에 뭐 이게 좀 스포일 시키는 그런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남이라는 사람이 네. 나타나면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너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억지스러웠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공감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 마무리 시키려고 설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허겁지겁 갖다가 붙인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아쉽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또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왜 그 상황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공감이 돼요.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채무에 쫓기는 현실이라든지 지옥 같은 이제 그 사회 현실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 일남이라는 분의 정말 그게 사실은 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쭉 본인의 입을 통해서만 얘기가 되죠. 글쎄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영화나 이제 드라마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가장 미흡하거나 가장 허술한 구성 자체를 맞아요. 왜 그거를 입으로 배우가 설명을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멋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플롯인데 그렇죠. 아주 그냥 좀 엉성해져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에피소드마다 게임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게임이 종료됐을 때 그야말로 막판의 클라이맥스로 다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한 7편 이제 6편까지 그 7편부터는 이게 미궁으로 좀 빠지긴 빠지는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마지막 게임까지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서 보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참가자들은 다 한국 사람이고 물론 뭐 인도, 파키스탄 사람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보고
즐기는 돈을 내고 즐기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야. 난 그것도 조금 씁쓸하세요? 아니 그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응? 꼭 무슨 뭐 저 예전에 뭐 괴물인가요? 뭐 저 한국 영화 뭐 네. 뭐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인가요? 네네. 뭐 괴물이 탄생한 게 뭐 주한미군들이 무슨 뭐 뭘 실험하다가 무슨 탄생했다는 뭐 그런 식의 플롯 같은 것들. 그렇죠. 이게 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반 있고 뭐 외국 사람이 반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그랬으면은 뭐 좀 이해가 가겠는데 왜 다 백인들만 앉아가지고 저걸 보고 있을까? 그 감독님만 초대하셔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러겠어요? 저랑 인터뷰라도. 그런 게 조금 좀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가지고 있는 벗어나지 못했던 스테레오티피컬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돈을 가진 권력과 자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실은 이게 생체 실험을 하는 어떤 쥐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마우스들의 네. 게임이잖아요. 그걸 관람하는 혹은 투견장에서 투견을 관람하는 이제 그게 이제 돈과 권력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데 그 방식이 여전히 이제 백인들 이제 특히 이제 미제국주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이 구상됐을 때가 벌써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의 가졌던 세상이 변하지 않았던 그 컨셉이 지금 세상이 변해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여전히 사고방식이 예전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돼요. 근데 뭐 용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야말로 그 화려함이라든지 그런 연출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게 문화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반추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왜 그 구슬치기에서 왜 네. 주인공들이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 그 다음에 그 왜 달고나 뽑기에서 박혜수가 이정재한테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 선택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할까 그러다가 안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트가 있었다. 네네. 저거는 정말 좀 구슬치기는 그 역대급 그 정말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그랬던 인간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야말로 가장 인류의 희망이라고 놓았던 루저처럼 보이지만 휴머니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맞아요. 그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그 에피소드는 저한테는 가장 그 드라마틱한 그렇죠?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좀 돋보였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이에요. 그렇죠.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나중에 이겨.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상당히 힘들게 이겨. 이겨도 사실은 승리는 근데 그게 이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살아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니까. 생존이 목적이고 살아는 있으니까. 사실은 돈이 처음에는 이제 목적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생존이 목적인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쓰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인 건 드라마인 건 틀림이 없고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 안 보셨으면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은 맛과 건강 모두를 투고해드리는 일식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 아라도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공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이 3154 웨스트올림픽 9 신세계백화점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제1약국은 특별히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웹사이트 www.jace드러그.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혈압기와 혈당 검사기도 세일하고 있는 제1약국은 3154 웨스트올림픽, 주차장은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23-731-4696, 323-731-4696, 당뇨병 교육 웹사이트 www.jace드러그.com. OK 아울렛 주말 대잔치. 한국산 당뇨 양말 5켤레 10불, 한국산 남자 티셔츠 3장에 50불. 가볍고 시원한 양모 운동화 30불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눈이 시원한 폴라로이드 선글라스 30불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0% 천연 양모 이불 260불, 미국 판매 1위 오사키 안마의자 체험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웨스턴 일가 LA점 213-905-9707 213-905-9707. 플라틴점 714-882-0472 714-882-0472. 당신의 가치를 알기에 저희 안마의자는 다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디테일,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파나소닉, 오코, 디코, 브리오 등의 럭셔리 안마의자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비교하시고 체험해보세요. 소중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 Furniture for Life.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Furniture for Life. 323-998-0200 Furniture for Life. 뉴질랜드 청정 자연에서 온 신선한 원료로만 만들었죠. 온 가족을 위한 자연의 선물 프리미엄 건강식품 하이웰. 면역엔 하이웰 조유, 관절엔 하이웰 초록잎 홍합, 영양 만점 하이웰 마누카 허니. 내가 항상 지켜줄게 하이웰. 아마존에서 하이웰을 검색하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월 둘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선생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드라마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K-팝이라든지 K-컬처 자체가 이제 대세인 것도 좀 트렌드도 있고요. 또 하나 무시 못하는 거는 이 사회적인 어떤 배경인데 정말 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사람들이요. 살기가 힘들어져서 내가 나쁜 짓을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겠느냐라고 만약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본다, 인터뷰를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누가 나한테 하라고 허용을 해준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하는 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특히 2020년, 2021년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그야말로 많이 와해되고 붕괴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심리적인 어떤 정당함을 인정받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뭐 그야말로 게임을 하더라도요. 좀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을 하더라도 한국인이 한국 친구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완전히 오픈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언어의 장벽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은 그거는 영어도 아닌 것이 한국어도 아닌 것이 정말 독특한 제3의 언어들을 이제 그걸 링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들만의 은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교류라든지 확산이 정말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로. 하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 트와일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해리포터라든지 아니면 그 50가지 제가 죄송합니다. 한국 제목 모르겠고요. 50 Shades of Grey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들이 작품성이 높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허접하고 사실 문학적인 어떤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게 문학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은 작품들이 사실은
전 그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그걸 또 영화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신드롬은 신드롬인 거고 신드롬이 그야말로 문화적인 영향을 자리 잡기에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그냥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얼마나 어려운 현실과 경제적인 파탄들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 선택할 것인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사회가 사실 각박해졌죠. 네. 그만큼 각박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당성을 다 부여받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어떤 모럴 해저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3, 4년 전에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내용인데? 초등학생들인데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초등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에 부모님들이 불법을 자행을 해서 어떤 부를 획득을 해서 우리 집이 부자인 경우와 부모님들이 청년 결백하게 해서 좀 부자가 아닌 집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집의 가정을 원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79%가 초등학생들이 우리 부모님이 불법이셔도 상관없다, 부자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같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 폭발적으로 응축적으로 보여지는 결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을까. 참 비극이네요. 그렇죠. 그런 아니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저도 나이 네.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뭐 네. 이것도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라떼 얘기들아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다 가난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가난이 그렇게 창피한 것도 아니었고 가난이 무슨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뭐 이래가지고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어디 가서 숨겨야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고 말이에요. 뭐 누구나 다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야말로 정신병적으로 광란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이 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난이 죄라고.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과정을 겪어서 성장한 우리들과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청소년 계층들, 그리고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대다수가 사실 제가 이제 그 조사는 못 해봤지만 10대, 20대 초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K-팝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히 10대, 20대 소비자들이거든요.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 넷플릭스를 소비하는 계층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떠한 도덕적인 그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안타깝죠? 네. 네. 안타까워요. 비극적이에요. 상당히.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내년 에미상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 뭐 다른 경쟁작이 없으면 실제로 파퓰러리티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 면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 나온 거거든요. 뭐 세트라든지 뭐 이러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구멍도 있고 흠잡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이 작품만큼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드라마, 이 드라마, 영화, 뭐, 음악 이거 뭐 전 다 세계를 섭렵하는 지금 거죠. 완전히 그냥 휩쓰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뭐래도 이 내년도에 에미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어떤 포용력이라든지 그 수용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꼭 한국 작품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시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민족성이라는 게 정말 뿌리 깊게 내려앉아서 그런 정서적인 욕심은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한국에는 뭐 재능이 무궁무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 맞아요. 이 배우들만 봐도 말이에요.
저는 그 영감님으로 나오신 오용수라는 분, 네. 그분은 뭐 예전에도 많이 봤던 분이지만은, 야, 그분 참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새벽인가요? 새벽으로 나오는 네. 아가씨. 네. 모델 출신이라고 그러죠. 정호연이라는 이 여배우, 이분 모델 출신이라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 나오는 듯한 그러한 이제 이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또 많이 놀랬고. 한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대단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 한번 좀 달아보면은 글쎄 말이야. 많은 연구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학계에서는 논문까지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다뤄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미녀라는 역으로 나온 김주령이라는 그 여자분, 이분도 살벌하죠. 잘해요. 살벌하죠. 네, 살벌하고, 잘해요. 네, 참 연기들 다 잘해요. 뭐 이정재 씨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그냥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도 연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좋은. 모든 면에서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상당히 좋은 드라마였고, 한번 꼭 좀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보시면서 싶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라는 것도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예전에는 왜 한국의 어떤 치부라든지 못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드라마로 반영이 되건 영화로 반영이 되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셨어요. 왜 한국을 전 세계에다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주느냐. 우리 한국을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그래서 아픔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가 더 넘어갔죠. 사실 죄송합니다만 올드 제너레이션은 한국의 좋은 면만을 보여준다 생각하시지만 이게 그런 문화적인 바운더리라든지 그런 게 해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니버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독특한 면들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생충에서 나왔던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정말 비닉빈 분입구의 아주 극렬한 어떤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채무자가 많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와도 저렇게 빚을 왜 사채를 이렇게 많이 줄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한국적인 거이면서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러워하거나 소재로 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건 되게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작품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와서 자주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문화평론가 문선영 선생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위켄드 스페셜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윤재, 기술편집 김나연,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코리아닷컴을 통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밥상을 지켜온 H마트. H마트와 함께 냉장고 한가득 신선함을 한아름 채워보세요. 가장 잘 익고 신선할 때 수확된 청과물, 싱싱한 수산물, 최상급 정육. 최고의 신선함,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정성. H마트가 고객님의 건강한 식단을 책임지겠습니다. 특별한 당신에게 최고를 권합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박윤숙의 골프 교실.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사기전당 스탠턴 골프대학의 박윤숙 학장입니다. 오늘은요, 골프에서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과연 어떤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이 무리에 몸을 부리는 건 마음입니다. 물론 스스로 관장하는 자율신경계통은 우주를 돌리는 그 힘이 부린다고 하지만은요, 의식적,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몸놀림은 대개 마음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눈길이 그윽해집니다. 손매가 부드러워지고 목소리에 윤기까지 흐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요? 골프볼을 째려보시는지 아니면은 노려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지 아니면 부드럽고 그윽하게 내다보시는지 마음으로 골프를 가르친 스승들은 눈매를 부드럽게 하라고 충고를 자주 합니다. 눈은 바깥 세상을 우리 내부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이 부드럽게 보면 부드러운 골프가 탄생을 합니다. 부드러운 골프는 살포시 진 그립을 가능케 하고요. 또 부드러운 골프는 셋업과 어드레스를 부드럽게 하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스윙의 타이밍과 템포를 고루 부드럽게 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게 사랑하니 눈 속을 들여다보도 그윽하고 부드러운 소프트 사이즈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골프볼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순진무구하고 철저한 인고와 포기를 상징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자그마한 볼을 부드럽게 봐주어야만 합니다. 소프트하이, 즉 이 연실한 합교돼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우지의 기와 하나가 된다는 노력의 일환인 기를 합치는 길, 합기도 여럿이 한꺼번에 공개해올 때 누구 하나 째려보지 말고 부드러운 눈으로 전체 그림을 잡으라는 연시술, 이 부드럽게 보되 날카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 소프트하이는요,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연시란 우리말은 잘 익어 흐물흐물한 감을 뜻합니다. 연시는 꽉 쥐면 터집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에 털어넣는 늦가을 연시의 맛, 두 가지를 상상하셔야만 합니다. 이 연시를 쥐듯 골프채를 쥐고 부드러운 연시의 눈길로 페어웨이를 입가에 잔잔한 미소까지 곁들여지지만 초점이 또 분명해야 합니다. 이 집중과 초점의 달인인 벤 허건이 왼쪽으로 몹시 휘어진 페어웨이 블라인드 홀, 즉 그린이 보이지 않는 홀에서 캐디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보고 쳐야 되나? 저기 페어웨이 왼쪽 끝에 나무로 몇 그루 보이죠? 그쪽으로 가면 어프로치가 가장 맞춤입니다. 캐디가 당연하다는 듯 멀뚱히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무를 말한 것인가? 호건이 거의 신경질 날카롭게 대묻습니다. 나무 몇 그루 같이 엉성한 초점은 허용할 수 없다는 배너간의 생각이죠. 예를 들면 답이 이러해야 합니다. 나무 몇 그루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나무의 가운데 큰 가지 바로 오른편같이 확실하고 강하게 초점 잡힌 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투혼과 불타는 의지, 살벌하게 한 곳으로 집중하는 골퍼가 그날의 승리를 접할 수 있고 티박스에서 드라이버로 쪼을 때 하늘 위에 조그마한 조각구름을 타겟으로 쏘아낸 적이 있는지, 또는 페어웨이에서 심각하게 어프로치 샷을 할 때 그린 위에 꽂혀 있는 깃발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그 밑을 정준해 보았는지,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요,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으로 옮겨보면 오늘의 스코어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골프 심리학자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린대로 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볼은 나른다는 것을 요가의 수행자들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 가는 곳에 에너지도 따른다고 가르치고 기공 수행자들도요, 한쪽을 거둡니다. 념이 가는데 기가 따른다 같습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이 가공의 에너지를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라운드 때는요, 언제나 조각구름, 능선 위의 나뭇가지, 페어웨이, 작고 구체적인 타겟에 집중하고 유념하면은요, 하루에 골프가 더욱 알차고 초점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골프 레슨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분 계신다면요, www.parkyoonsook 다시 말하면 박윤숙.com이나 박윤숙
골프.com으로 방문하셔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요. 본인의 스윙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무료로 영상 레슨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arkyoonsok golf.com이나 아니면 그냥 박윤숙 parkyoonsok.com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윤숙이었습니다. 박윤숙의 골프 교실.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아로마 골프 아카데미 제공이었습니다. 언제나 정다운 여러분의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메디컬 그룹. 전문의 리퍼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컬 그룹이